김원태 감독님부터 마이크 드시고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회장 김창수 연출원 이원태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창수 역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참 많이 막히셨죠? 이걸 갖다가 동대문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아무튼 네, 오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장 김창수에서 강영식 소장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 옆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감독님께 이 시나리오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들어서요. 이 영화를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나 영화의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제 개인적인 계기가 하나 있긴 했는데 꽤 몇 년 전에 제 아이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 안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이가 어리니까 왜 우는지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좀 쉽고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속에 위대하신 분들,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정말 존재했던 많은 위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나는 순간들 말고 그 빛나는 순간이 있기까지 그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암흑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왜 그분은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평론가 강인모입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조진웅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론가들 사이에서 하는 백범에 관한 영화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그 자막과 연관해서 감독님께 우선 하나 질문 드리고요. 백범을 다뤘던 영화, 저희 정말 어렸을 때 평론가 아주 시작하는 처음에 봤을 때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백범을 쏜 범인이 안두희 역할을 신성일 씨가 맡았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지금 시대에 백범이라고 하지 않고 김창수라는 이름을 먼저 이 극의 타이틀로 내셨는지 감독님께 그걸 여쭙고 싶고, 그리고 기자들이 글을 쓸 때 백범 김구라고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걸 어디까지 제안을 해주셔야 될지 그걸 먼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진웅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라면, 특히 남자 배우라면 한 번쯤은 백범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시고 이 작품에 임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연기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백범의 마음과 통했던 그 몰입의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 또 심경은 어땠고 또 실질적으로 연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실
김구 선생님을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그리고 그 주석을 하시면서 그 혁혁했던 그 독립투쟁 과정들, 그게 가장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과연 그분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 준비하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 관련한 책들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 김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계기가 바로 치아포 사건이고,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그 사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을 만든 첫 번째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95%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창수라는 젊은이가 백범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 시절에 사실 실제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 남짓했는데 그 엄청난 이제 일을 하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감옥이라는 정말 절망의 끝에서 이제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 김구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인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원래 시나리오 쓸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김창수라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다. 절망의 끝에 선 젊은이가 절망을 이겨낸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그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김창수가 김구였구나. 저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였구나. 그게 무슨 제가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께 지난 제작 보고회 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김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잘 감춰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뭐냐면 감추어 주시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을까. 그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알아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 제작자시죠, 장원석 대표가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김구 선생님 이야기인데 해볼 수 있겠냐 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죠. 밥 먹다 와가지고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난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고사를 하게 됐는데 한참 지나서 시나리오를 봤더니 책에 있는 인물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그냥 뭐 천하고 평범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돼가는 그 과정의 한 청년을 그린 이야기더라고요. 나에게도 필요한 의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갈 수 있겠다 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동일시하기까지에는 글쎄요, 그냥 정말
배우가 광대가 책 읽고 이 속에 들어가서 동료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뭘 준비한다 한들 그분의 어떤 의미 10분지 100분지 1000만분지 1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냥 이 작업 속에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빗물에 그 땅에 뭐 그냥 흙에 이렇게 좀 더 젖어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해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사실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마흔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당시 청년 김창수의 나이는 20대고 내가 곱절을 더 먹었잖아요. 근데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게 정말 웃겼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도 많이 봤을 것이고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그렇게 되니까 되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견뎠지? 그래서 원래는 어떤 대사가 그 제가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힘주어서 강하게 막 어필을 하기를 감독님도 원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좀 말하자면 배우들이 약간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시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젖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금 뭐 배우 짓 하는 저로서는 다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저 조진웅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보는 내내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촬영 중에 부상은 없으셨는지 또 다른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인물 하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못하게 안 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셔가지고 참 그걸 재현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당시 실제는 어떻게 견디셨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국을 하신 이 나라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되게 당당하게 배우짓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건장하시죠. 잘 때려주셨고 중간에 좀 즐기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동료들하고 같이 맞으니까 뭐 견딜만은 했고 근데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감독님께서 승원 씨한테 사주를 했다는 얘기가 좀 흉흉하게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때려라 뭐 이런 거를 그 이야기 서울 씨한테 직접 들으시는 걸로. 그래요. 예. 아무튼 좀 고생스러워 보이죠, 그죠? 그러나 고국에 앞장서신 분들의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그것을 감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다듬고 만들어서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 의지가 모든 스태프분들하고 저희 배우들하고 같이 있어서요.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브릿지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송성원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악역 연기 잘 봤습니다. 그 초반에 등장했을 때 인상 쓰고 나온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본인도 이제 악역 연기하시면서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외모가 똑같으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외모를 이제 기존 보여줬던 이미지랑 똑같이 같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봐주셨더니 너무 감사드리고 강영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함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영화를 인해서. 하지만 그렇게 그 작품, 이 강영식이라는 인물을 선택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스럽지는 않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또 굳이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따지자면 기존에 제가 해왔던 역할들이 조금 정의롭고 선한 사람 편에 서 있는 그런 착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배우로서 다양한 시도 도전에 대한 생각이 있던 차에 또 이현태 감독님의 이 대장 김창수 시나리오를 만나게 됐고요. 하지만 이 감독님과 처음 만나서는 이 강영식이라는 인물이 소위 기존에 저희가 보아왔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위 말하는 친일파, 정말로 그냥 뭐 평면적인 그냥 단순한 친일파로만 그리고 싶지는 않으시다고 감독님께서. 그래서 저도 그 시대에 이렇게 같은 조선인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조선인 사람인데 실제 이런 강영식이란 인물이 존재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률적으로 제수들을 다루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짧게지만 영화 속에서 그 일본 순사가 뭐라고 할 때 조그만의 인간적인 갈등이나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것처럼 뭐 역할이 악역이어서 고민했다기보다는 이 시나리오를 다 봤을 때 실존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저도 사실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는 이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사실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이런 아픔이 있기에 또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뭐 행복한 평화로운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던 예전에 참고를 했다고 하면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 독일군 장교나 그 레옹에서 게리 올드만 같은 많은 분량, 많은 신이 출연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강영식 입장에서는 이 김창수를 힘들고 어렵게 억압하면 할수록 이 김창수의 그 어려움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냉정하고 더욱더 혹독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악역이라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과는 승호 씨 얼굴 너무나 멀끔한데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소위 악역 하면 그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얼굴에 칼자국을 내서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그 부드러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가워 보이는 그 서늘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연지 기자입니다. 일단 두 배우분께 가볍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송승헌 씨는 강영식 역을 맡았는데 이제 김창수랑 총을 들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처음으로 좀 찌질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총을 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연기할 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본한테 비굴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이 나라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이해하면서도 좀 죄책감이 들었던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조진웅 배우한테는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감독님이 풍채도 너무 닮고 그래서 이제 되게 처음부터 조진웅 배우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영화 마지막에 그 나이가 드신 이제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나오시는데 스스로도 좀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죄수들을 교육하고 그런 모습, 제가 억압한다고 해서 주저앉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튀어오르는 김창수를 보면서 강영식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 친구가 미웠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영식이란 인물이 실존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게 제가 강영식 역할을 연기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 죄책감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이익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이 친구는 굉장히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선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조선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일본에 붙어서 뭔가 그래도 난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진웅 씨와 이제 대립하는 그 씬에서는 총을 결국 쏘지 못했던 건 실제 총알이 없었고요. 촬영할 때. 쏜 영화가 어떻게 할까요? 예,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큰일 나요. 농담이고요. 그 모습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본심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씬에서 같은 조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강영식 소장의 속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찍으면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테이크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 번 테이크를 가지는 않으시는데요, 감독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째 테이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분노도 있지만 승원 씨의 눈에 뭐랄까요, 굉장히 씁쓸한 눈물이 좀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역을 잘 만나지 그랬어 뭐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그때는 언뜻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왜 화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 있잖아요. 뭐 그런 빛을 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곧 저에게 하신 질문은 싱크로율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냥 뭐 한국 배우로서 할 짓을 했을 뿐이고요. 중요한 건 등치가 원래 김구 선생님도 상당히 거구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딱히 할 만한 배우가 많이 없었나 보죠. 예. 그리고 충무로에 나름 가성비가 괜찮다 보니까 다들 안 하겠다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래서 하게 되고 비슷하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저는 배우로 살아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그 성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없는 성정이 이 대장 김창수 속에 김창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거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의지 같은 게 참 박약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 그 캐릭터에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걸 넘어가진 않으려고요. 넘어가면 좀 힘든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성정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질문에 제가 조금만 제 감독으로서 두 배우들한테 제가 받은 느낌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두 배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는 사실 뭐 할 수 있는데 마음 고생을 둘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진웅 씨가 이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촬영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촬영 끝나는 날까지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은 아침에 제가 보면 알잖아요. 촬영 시작할 때 딱 보면 그날 찍어야 되는 그 씬에 아침부터 몰입이 딱 그대로 되어 와가지고 촬영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어떤 날은 그 되게 슬픈 씬을 찍어야 되는 날인데 평소보다 너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알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걸.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을 조절을 하고 있어야 슛이 들어가면 그게 연기가 나오니까 그 수위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면 보면 눈물이 고여 있고 눈물 고인 상태로 연기를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감정이 올라오면 계속 우스갯소리를 하고 스태프들한테 농담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모든 촬영을 거의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은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잊히지 않는 촬영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창수를 벌방에 지하 벌방에 가둬놓고 밤에 이렇게 창수를 만나러 오는 씬을 찍는데 성은 씨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식 자리에서 이제 분위기 잘 맞춰주는 이 정도로 마시는데 촬영을 막 제가 몰입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배우가 안 보여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한 구석에서 계속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성은 씨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아는 하는데 약합니다. 술이 약하죠. 근데 계속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 하면 가서 한 모금 또 마시고 오고 또 마시고 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영식이라는 인물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인, 무너져가는 나라의 지식인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출하는 씬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술 냄새가 나가지고 한잔 해줬어? 아야 너 밑에 추운데 한잔 주지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히 술을 마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서 사실 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악역이라기보다 그 사실 연기하기 쉽지 않은 그 역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대장 김창수 작품의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모든 배우가 만나서 리딩을 하고 끝나고 이제 단합 대회식으로 가볍게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진웅 씨가 이제 저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너는 이 작품을 왜 하는 거니? 이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꼭 뭐라 그럴까 연기자 신인 배우 준비하는 배우가 어떤 감독님이 너는 연기를 왜 하고 싶니? 라는 질문처럼 그때 저는 느껴졌었어요. 진웅이가 그 질문했을 때 이게 뭐지? 뭘 나한테 답을 원하는 거지? 사실 그때 조금 당황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뭔데? 너는 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저도 듣게 된 거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진웅 씨는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보고 고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그것들이 굉장한 부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나는 이 작품을 할 수 없는데 너는 어떤 자세로 왔냐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씬에서 정말 그 사형 집행장에서 저는 같은 배우지만 그 몰입도와 또 그런 진정성에 굉장히 저는 사실 배우로서 되게 반했던 것 같아요. 진웅의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그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천지일보 지승현 기자입니다. 저는 조진웅 배우님과 이원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진웅 배우님께는 그 감옥소에 같이 수감된 죄수들 나이가 연령대가 매우 다양했는데 이서원 배우도 그렇고 또 정진영 배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일정 연령대의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팀워크를 다지는 데 있어서도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팀워크를 다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디까지가 픽션을 섞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선배님들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다가가기도 너무 편했었고 그렇게 제가 한 중간 서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장 정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한잔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촬영 끝나고 다들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치니까 뭐 의뢰인 그 전주에서 뭐 어딜 가겠어요. 매일 똑같은 뭐 있어야죠 같이. 그러니까 아예 오늘 뭐 한잔 합시다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아예 그냥 종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필히 다 참석하시는 걸로. 단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 권한을 드리는 거죠.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밑으로는 다 모였고. 아무튼 그런 관계에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친히 참석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은 작업 얘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템들도 나오고 더 많이 꾸며졌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배우들끼리의 어떤 의지들이 다들 모여있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립네요.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그 종례 자리에. 워낙에 정말로 술이 진웅 씨가 말술이어서 그 후배들이 다음날 촬영장에서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고 뭐 아침 촬영이면 사실 좀 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촬영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전까지 잡아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밤을 새고 마신다는 얘기를 워낙 익히 들어서 저는 아나봤다면서 뭐 잡아놓고 얘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또 역할도 제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근데 면역 체계가 저희들은 뭐 신정근 선배님이나 뭐 진영 선배님이나 선배님들이나 저나 뭐 연령대가 이렇게 제 밑으로도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얘네들이 면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서원이나 뭐 그 어린 친구들은 동현이 이런 친구들은 그게 없나 봐요. 그래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이렇게 아니 오래 괴롭히진 않았어요. 뭐 적당히 했어요. 요새들 뭐 그렇게 잡아놓으면 다 SNS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적당히 했는데 성원이가 이거 어떻게 매일 술 마시면 얘네들은 그렇게 되는 거 난 좋던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서 노로바이러스를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장면이 마지막 탈옥하기 전에 이제 손 잡고 이렇게 뭐 탈출할 겁니까? 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노로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또 어린애들만 걸린다네요. 근데 이제 신정근 선배님께서 야 우리는 더러워서 병균도 안 오는가 보다 막 이래서 성원이나 너는 우리랑 이제 어울리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잘 이겨냈죠. 그 친구가. 근데 그 술을 그렇게 밤에 마시고 지친 상태에서 촬영을 오니까 죄수로서는 딱 좋더라고요. 얼굴이 피부가 점점점 맛이 가고
예, 상태가 다들 지쳐 있고 이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 기자님 질문에 그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이냐, 사실 역사물을 소재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그게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모든 창작자들은 아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역사를 연구실이나 박물관에 모셔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중에게 선보이고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역사에 이바지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품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은 평생에 감옥 생활을 2번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금 대장 김창수에 나온 그 사형수가 돼서 들어간 시기하고 한 40대 초반쯤에 독립운동 하시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또 수감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김구 선생님,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김구 선생님 다룬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감옥 경험을 또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 일을 한다면 그 2번의 경험을 여기에 이 작품 안에 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역에 끌려 나가고 우리나라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그 근대화 노역 작업에 정말 처참하게 몰아넣거든요. 그걸 2번째 감옥 생활할 때 그 김구 선생님이 그대로 당하시죠. 그 경험을 이 영화, 그러니까 대장 김창수에 제가 좀 끌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나름대로 되게 그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객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 철도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가는 그 가장 상징적인 그 상징 철도거든요. 전쟁에 대륙으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닦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해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남자들을 인부로 여자들을 위안부로 그 기차에 다 태워서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 기차 노역 현장에 우리 대장 김창수 배우들을 놓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 시대의 그 시대성을 상징하는 허구죠. 사실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번의 감옥 생활을 한 번에 넣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실존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대성을 포착할 수 있는 철로 현장을 넣었고요. 그 외에 치안부 사건, 사형 선고, 죄수들과 간수들을 위해서 그 변호사, 소장을 대신 써주고 억울한 사람들이 실제로 풀려나가기도 하고 글을 가르치고 학교로 만들고 다 사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두 개 더 질문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방금 역사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그 질문 제외하고요. 감독님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송성은 씨가 감옥 소장이 일본인에게 재떨이 던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전 장면에 비해서 좀 미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그 지점에서 딱 멈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더 찍으려고 했었는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더 찍으려고 하진 않았고요. 딱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거기까지냐면 강영식이라는 인물도 조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창수처럼 사고를 쳐서 지금 조선이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철없이 사고 쳐가지고 감옥 들어와서 저런 놈을 안 죽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한계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조선 사람을 욕을 하니까 또 그것도 기분 나쁜 거죠. 그게 강영식이라는 인물의
아주 그 딜레마죠. 예. 그 딜레마를 계속 안고 사는 인물이죠. 그래서 집어 던지지만 그 재떨이를 그 사람을 향해 못 던지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비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강영식의 얼굴이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성은 씨도 제 이런 의미를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연기를 했고 딱 거기까지. 그러나 더 이상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힘없는 나라의 지식인이. 예, 그 제가 그렇게 의도를 하고 연출을 한 겁니다. 네, 저 역시 마지막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그 영화 재밌게 잘 봤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어쨌든 쭉 다 남자분들이 나오는 영화에 그 박소담 씨가 나와서 독립신문 기자 역할을 하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스토리랑 현실을 엮어주는 고리 역할을 이제 그 박소담 배우가 하게 되는데요. 그 쭉 남자들 나오는 이 영화에서 굳이 그 현실과 이 영화를 엮어주는 고리를 특히 이제 그 독립신문 기자라는 캐릭터를 여성이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미가 한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도 몰랐습니다. 여배우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다 쓰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아, 여배우가 한 명도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남자 감옥이니까. 근데 원래 그 시대에 사실은 남자 여자 막 섞여 있었어요. 감옥에. 그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영화를 그렇게 찍을 수 없어서 이제 각색을 해놓고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영화다. 야, 이거 재밌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자 배우가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깥과 감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여자 배우를 하면 돋보이겠다. 예, 또 영화적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우리 그 여자 배우로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시대의 지식인이니까 기왕이면 신여성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크게 그게 부각이 돼서 많은 의미를 전달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런 신여성의 이미지, 그 다음에 시대와 공감하고 있는 그 여성의 이미지, 그 시대에도 이런 여성들이 물론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담회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 김창수 물론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도 상업 영화긴 하지만 단순한 재미만을 쫓는 게 아니라 뭔가 요즘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또 선배님들 또 모든 세대가 이 영화를 보시고 저런 아픈 역사가 100여 년 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얘기를 할 때 메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 있어 왔던 진득한 메뉴 하나 또 나온 겁니다. 네. 영화고요. 그래서 이 메뉴 안에 무엇을 소재로 만들었느냐, 또 이러이러한 소재로 만들었고요. 그걸 구수하게 잘 우려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진심 어린 그런 관심 속에서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메뉴를 통해서 한번 지금 두 다리 당당하고 떳떳하게 더 쭉 펴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힘내시라고 받는 의지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 큰 인물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사실 조금 이렇게 진지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저희 영화를 제 원래 연출 의도대로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젊은이가 진짜 절망의 끝에서 살아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약간 지금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잘생긴 두 배우 계시지만 정교수, 신정건, 유승목, 정만식, 조진웅, 송성은 그리고 김윤성, 배진웅, 이서원, 곽동현 그리고 제가 이름 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 다 못 드리겠고요. 그 외에 우리 조단역 하신 분들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추운 겨울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아래로 잠깐 내려가실게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 가운데 마킹된 데를 서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이어서 송승헌 씨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X자 마킹될 때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뒤에 영상 카메라까지 골고루 봐주세요. 네,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조진웅 씨와 감독님 같이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 정면 먼저 볼게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시선 정면 아래 위 골고루 봐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대장 김창수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장 김창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